어제자 뉴스예요. 수중수색 작업 중에도 댐 방류, 최상병 실종 3시간 만에야 방류 중단. 야, 이건 또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주댐 근처로 가족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한강인가요, 거기가? 강이 이렇게 보이는 데 있었는데 방송이 막 나와요. 강 근처에서 스피커로 막 방송이 나오는데 충주댐 방류를 하니 강 근처에 계신 분들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방송을 하는구나. 그래, 이런 거 방송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충주댐에서 방류를 하면 그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확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좀 방류를 해서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이때도 방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면은 임성근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다스려야 돼요. 예, 과실치사가 아니라. 말이 안 돼. 내용이 진짜 심각한데요.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린 시간대 상류인 경북 영주시 영주댐에서 초당 75톤이 넘는 물이 방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댐 수문은요, 최상병이 실종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닫혔다고 해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방류 중단 조절 요청도 없었고요. 현장에서 댐 방류로 불어난 물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 한 명만 사고 난 게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김병주 의원, 잘해. 김병주, 정말 잘해. 최고위원 꼭 돼야 되는 사람, 김병주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이 사망하기 전날 7월 18일 영주댐의 초당 평균 방류량이 107톤이에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방류를 해서 거기 물이 엄청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영주댐에서 최상병 작업 중 실종된 보문교까지 24km. 영주댐에서 방류된 물이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시각이 7월 19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딱 오늘이죠. 자, 이날도요, 최상병이 사고가 난 그날도 초당 76톤에서 84톤의 물이 댐에서 쏟아졌어요. 최상병 등 해병대원들은 비가 많이 오고 댐에서 방류까지 해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수중수색에 투입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 수자원공사 낙동강 본부에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0시 2분에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가 발생해 수색 중이니 댐 방류량을 조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10시 반부터 수문을 닫았다. 사고 전날 방류량 조절에 관해 받은 연락은 없다. 이게 충격인데요. 당시 수색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들이 방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우려한 사실도 확인이 된 겁니다. 7월 18일 오전 지형 정찰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 7여단 관계자 A씨, 방류까지 돼 있고 중간중간 산사태로 유실된 곳이 많다 보니 수변 수색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로 정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여단장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 보고받은 7여단장도 이에 동의를 했어. 자, 7여단장 이번에 기소 안에 들어갔죠. 7여단장도 위험하다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여단장 지시로 해병대원들이 투입이 됐다? 7여단장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장이잖아요. 근데 임성근이 아무 죄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최상병 등은 이튿날 수중수색에 투입됐고 사망사고로 이어졌어요. 김병주 의원은 당시 해병대 내부에서도 현장이 방류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지휘관들이 성과 달성을 위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병들을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댐이 방류를 하고 있던 중에 자기 부하들을, 해병대원들을 물속에 들어가라 한 겁니다. 여단장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댐 방류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받고 안 되겠다라는 의견에 동의까지 했어. 근데 7여단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대원들이 투입이 됐냐? 7여단장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사단장 말고 누가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도 임성근이 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또 코미디가 벌어지죠. 선서 거부. 임성근은 선서 거부했습니다. 이종섭은 선서했어요. 증인 선서하고. 임성근은 여전히 선서를 거부했는데 휴대폰 비번 알려줄 의사 있지만 기억을 못한다. 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박균택 잘합니다. 박균택 검사 출신인데 박균택은 굉장히 잘해요. 박균택 의원이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다. 수사 협조할 뜻 없는 거 아니냐?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에만 알려주면 될 텐데 왜 거부하냐? 임성근이 동의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의사는 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휴대전화 갖고 있지 않냐? 이 휴대전화 검증 동의하냐? 동의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청문회에서 얻어낼 수 있는 소소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도 검증해보자. 동의하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종섭 선서, 저번에 증인 선서 안 했지만 이번에 선서한 거 참 잘했다. 국민들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믿을 것 아니냐. 임성근한테 임성근도 생각 고쳐먹고 증인 선서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자 또 유상범인지 국민의힘이 뭐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막 이래. 그리고 위원장이 말이 너무 많이 한다. 위원장도 발언 시간 정해놓고 딱 해라. 정청래가 또 국회법 딱 갖고 옵니다. 이거는 이런 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위원장 재량이 있어. 내가 위원장이야. 조용히 해. 아, 박균택 너무 잘해요. 벌써 임기훈인가요? 얘랑 얘 눈빛하고 이런 게 달라. 박정훈 대령 이 공소장에 박정훈을 항명수계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공소장에 뭐라고 있었냐? 증거를 인멸한다. 휴대폰에 문자를 지우고 구속영장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딱 물어봐. 서영교 의원이었나? 박정훈 대령이 뭐라 그랬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굴 믿겠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 계속 얘기하다가 정청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들어갑니다. 박정훈 대령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엄청 임팩트가 강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런 장면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임팩트가 강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사진 하나.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밖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국민의힘이 난리친 거야. 그러다가 다쳤어. 대부분 언론에서는 요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요런 사진을 올렸는데 한 곳에서 요렇게 빨갛게 이미 이렇게 다리도 발도 다치고 이거는 확실히 보이죠. 자, 이런 장면들이에요. 국민의힘 애들이 얼마나 이 막무가내고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밝히게 막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이 무너지니까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유가족의 마음 이런 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장면들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